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간담조 최저외과의 박민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간담체 종양, 갑자기 발견된 내 몸의 혹, 암일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아마 건강검진으로 초음파 검사 같은 거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복부에 젤리를 바르고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얻게 되는데요. 여기에 갑자기 여러 가지 혹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 발견되면은 많이 놀라시게 될 겁니다. 또는 이런 초음파 검사를 후에 CT를 찍을 수도 있고, 또는 바로 CT로 검사를 해서 요 아래 그림처럼 갑자기 우리 몸의 간에 이렇게 혹이 발견되면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초음파 CT를 후에 MRI까지 찍어서 다음과 같이 좀 더 정밀하게 감별 진단을 위해서 MRI 검사까지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 진단을 통해서 우연히 내 몸속에 이제 발견된 혹들에 대해서 발견이 되면 많이 놀라시고 많이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초음파 후에 CT나 MRI를 따로 찍어야 되는지, 또는 조직 검사가 필요한지, 혹은 이것이 양성으로 그냥 지켜봐도 되는 건지, 악성으로 꼭 수술이 필요한 건지, 또 여러 가지 암표지자 검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간변 진단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건강검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생긴 종괴들 중에 간, 담도, 췌장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혹들 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그 질병을 나열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간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그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 낭종, 간 혈관종, 그다음에 간 세포 선종, 간 세포암, 전이성 간암, 간내 단간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이 생길 수 있고요. 또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진단되는 질병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 낭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그 초음파를 보시면은 요 아래 한 10cm 정도 되는 커다란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 단순낭종은 대부분 초음파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요. 유병률은 한 5에서 14%까지 발견이 되고, 여성에서 남성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순낭종은 담도 상피세포를 닮은 입방세포로 내벽이 이루어져 있고, 섬유층에 둘러싸인 기저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의 주머니로 되어 있고, 담즙이 아닌 장액성 체액으로 채워져 있어서 담도계와 연결은 없습니다. 크기는 수미리부터 30cm까지, 손바닥 크기까지 다양하게 크기는 관찰되고 있고요. 대부분 이러한 간 단순낭종은 임상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경우에 드물게 담도가 폐쇄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식이지장이나 그다음에 위에 그 낭종 때문에 눌려가지고 소화를 못하시거나 불편한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낭종 내에 출혈이나 감염 등의 합병증이 생겼을 때에는 수술 또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낭종의 비수술적 치료는 이런 어떤 경화제를 쓰는 경화요법이 있고요. 수술적 치료는 이런 낭종을 일부만 잘라내든지 아니면 모두 절제를 하는 수술적 치료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개복을 하지 않고 복강경이나 로봇을 통해서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똑같은 간에 있는 낭성 질환이지만 담도 낭성 종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하나의 주머니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주머니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커다란 주머니가 보이는데요. 이런 담간에서 생기는 선천적 질환으로 대부분 여러 가지 주머니 형태와 내부에는 점액성 액체가 차 있습니다. 이 담도 낭성 종양은 악성 전환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검사에서는 이제 다방성 또는 단방성의 낭성 종괴를 보이고, 고형성 결절이나 석회화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초음파에서 CT, MRI까지 필요하고요. 이러한 담즙이나 이런 연결성을 보기 위해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종양을 포함해서 완전 절제와 함께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다른 원발성 간세포암이나 뭐 간내 담관암보다는 매우 양호한 치료 결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은 간혈관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혈관종은 가장 흔한 양성 간종양의 하나입니다. 이제 아주 2cm 미만의 모세혈관형부터 이제 해면상형 두 가지의 폼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대부분 작은 크기의 경우에는 커다란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주 큰 혈관종인 경우에는 위 십이장 같은 것을 압박해서 이제 복부에 복통이나 포만감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혈관종이라는 거는 그 간 혈관 안에 커다란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출혈이 생기거나 파열이 되거나 그러면서 응고장애가 생기면 이제 커다란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혈관종은 여러 가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경피적으로 이제 어떠한 진단이 이걸 혈관종인지 아닌지를 하는 것은 권장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혈이 심하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술은 아까 말했다시피 갑자기 출혈이 생기거나 심한 복통,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10cm 이상 아주 큰 경우, 악성 종양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적 적응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간세포 선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세포 선종이란 게 어떤 분들은 되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런 간에 있는 선종이라고 이런 질병은 경구 피임제 또는 안드로젠 호르몬 여러 가지 대사 질환과 동반되어 있습니다. 특히 30세 이상 여성에서 이제 경구 피임제 복용하는 양과 기간에 따라서 상관없지만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에 간세포 선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간세포 선종은 임신 중에 선종이 크기가 갑자기 증가하고 파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스트릭트하게 봐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간세포 선종이 이 CT나 MRI를 찍어도 확실히 이게 선종인지 또는 악성인지 거기에 감별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직학적 생검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급성 복강내 출혈이나 간세포암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여성에서 임신 후에 성장 파열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또한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간세포 성종의 악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간세포암은 제가 가장 많은 이제 악성 질환이죠. 간세포암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 다음과 같이 B형 또는 C형 간염 또는 알코올성 간 경병증이 있는 환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초기에는 뭐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아주 진행성에서는 황달까지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러한 간세포암이 초음파에서 발견이 되면 추후로 알파테아 단백 같은 암 표지자 검사나 CT, MRI를 시행하게 되고, 치료법에는 근치적으로는 간 절제, 간 이식, 국소 치료법의 치료가 시행될 수가 있고요. 이제 간 동맥 색전술이나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전신 항암 항우요법에 대한 비근치적 치료가 시행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간세포암은 이 B형, C형 또는 알코올성 간경변증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방이 제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이제 예방 간염 적성이나 C형 간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예방, 그다음에 가다한 음주를 주의하는 게 1차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한 이런 B형, C형 간염 보균자나 이제 간염 환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복부 초음파나 알파테아 단백 같은 암 표지자 검사를 통해 증상이 없는 조기에도 간암을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훨씬 좋은 예후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이성 간암입니다. 전이성 간암은 간 위에 다른 부위에서 생긴 암세포가 간으로 퍼진 악성 종양입니다. 간은 다른 장기에 비해서 매우 크고 혈액 공급이 풍부하기 때문에 타 부위의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간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폐암, 위암, 췌장암, 대장암, 유방암 등으로 전이성 간암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암의 종류에 따라서 보존적인 항암 치료부터 수술적 절제까지 근치적 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전이성 간암이 발생이 돼도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적 절제를 한 후에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대장암에 가는 경우에는 전이성 간암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매우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내 단간암입니다. 이제 간세포암도 있고 간내 단간암도 있고, 이것이 무엇이냐? 간세포에서 생긴 게 아니라 간내 단간암은 간 내부에 존재하는 담도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흔한 악성 종양이고요. 이러한 간내 담도암은 영상 이미지나 이제 조직학적 소견에서 이런 유관적으로 종괴 형성형, 담도 주위 침윤형, 담도 내 성장형 세 개로 이제 구분되고, 거기에 따라 예후나 또 전이 방법도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간흡충의 기생충이나 간염 또는 간내 담도 결석이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간내담과 같이 이러한 간에 초음파 같은 경우에, CT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의심되면 MRI, 필요시 조직검사까지 시행을 해서 다른 간세포암이나 전이성 간암에 대한 것을 배제해야 되고요. 가장 좋은 치료는 수술적 절제입니다. 수술적 절제 후에 항암 치료가 이제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방사선 치료가 보조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엔 담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담낭은 다음과 같이 간에서 만든 담즙이 이제 담도로 내려오고요. 그거를 약간 저장을 해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저장된 담즙을 배출해 주기는 하나의 저장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초음파를 보면 담낭, 담석증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또한 담낭 용종이라는 것도 있고, 담낭 성근종증, 담낭암이 바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에서는 사실 CT보다 담낭에 대해서는 초음파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담낭 용종을 보시면, 담낭 용종은 담낭 내강으로 돌출하는 모든 형태의 종괴를 나타내고 정상인에서 약 3에서 7%의 빈도로 발견됩니다. 이 담낭 용종은 크게 두 가지로 악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서 비종양성인 콜레스테롤 용종, 종양성인 선종과 악성 용종이 있습니다. 대부분 콜레스테롤 용종은 저희가 잘라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팝콘 모양으로 조그만 용종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과 관찰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담낭 용종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드물게 담석증과 같은 복통을 발생할 수 있고요. 아까 선종과 악성 용종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이 담낭,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선종이 악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폴립을 제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담낭에서도 선종이 의심될 때는 무조건 일차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담석증처럼 소화불량이나 복통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나, 또한 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 담석이 동반된 경우, 특히 용종의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사실 담낭이라는 게 한 4에서 6cm 정도고, 담낭 용종이가 1cm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조그만데 왜 이렇게 경과를 수술을 치료를 해야 되느냐? 저희가 많은 이제 세계적인 결과를 보면은 용종의 크기가 1cm인 경우에 담낭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CT나 MRI를 찍어도 악성을 완전히 감별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담낭암이 워낙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담낭 성근존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초음파를 보면은 갑자기 초음파를 했는데 여기가 담낭이 많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담낭 상피에 과도한 증식이나 근육층의 과증식을 통해서 생기는 양성 종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담강 여러 가지 담낭이 막히고 압력이 증가하면서 표피 상피와 근육층의 가인 증식으로 생기는 하나의 질환인데요. 대부분 이러한 담낭 성근종증은 증상이 없지만 담석 관련, 이제 만성 통증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담석 관련해서 통증이 같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담석이 없는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아주 포컬하게 일부에만 담낭 이 벽이 두꺼워지는 담낭 성근존증이 있으면은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요 이미지처럼 이제 일부 분절성으로 몸 세부에 또는 일부가 많은 부위가 이렇게 담낭 성근존 쪽으로 두꺼워져 있으면은 악성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초음파를 하게 되면은 용종의 크기가 크거나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담낭의 일부가 이렇게 두꺼워진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해서 병원 외과 진료를 보라는 말을 아마 들으시게 될 겁니다. 다음은 담낭암입니다. 담낭암은 이제 담낭 세포에서 발생하는 이제 선암이고요.
여자에서 특히 고령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그 위험 인자로서는 담석, 석회화 담낭, 담낭 용종, 그다음에 체담도가 만나는 해박적 기형이 이상이 있는 경우, 또 담도 낭종, 그다음 감염이 있는 경우에 담낭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담낭암이 초음파에서 발생이 의심이 되면 암표지자 CA19-9 같은 특이장애 암표지자 검사가 시행이 되고 CT나 MRI를 통해 병기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치료는 수술적 절제입니다. 다만 담낭암도 뭐 1기부터 3기까지 또 담낭암도 1기의 아주 초반, 아주 후반 이런 병기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담낭암이 초반인 경우에는 단순 담낭 절제만을 해도 매우 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담낭암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은 간 담낭이 붙어 있는 일부 간 절제와 함께 림프절 각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범위 절제술을 시행을 하고 담낭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항암이나 항암 치료가 보조적으로 시행이 되고 방사선 치료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 담도, 이제 췌장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췌장은 다음과 같이 이제 담관 밑으로 내려와 있고 췌간과 합쳐서 12장으로 개구되는 옆에 이렇게 생겨 있는 하나의 기관인데요. 췌장은 이런 혈관을 기준으로 해서 머리, 몸통, 꼬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췌장 종양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은 췌장 낭성 질환이 있고 신경 내분비 종양, 췌장암이 있겠습니다. 사실 췌장 낭성 질환은 최근에 이제 건강 검진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CT나 그다음에 초음파를 많이 하면서 많이 발견이 되고 아마 진료도 많이 보고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췌장 낭성 질환은 많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암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냥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한 10에서 20% 악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생기는 그 췌장 난성 질환 중에 종류가 다음과 같이 장액성, 점액성, 췌간 내 유두 점액성, 그다음에 가성 유두상 종양, 가성 낭장 이렇게 5가지의 이름을 조금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췌장 낭성 질환은 이렇게 크게 5개의 낭성 질환이 있고 대부분은 증상이 없이 아까 말했다시피 건강검진이나 그런 걸 통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유병률은 한 2.5%로 알려져 있고 나이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췌장 낭성 질환이 이제 초음파에서 발견이 되면 CT나 MRI로 추가적으로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시경 초음파를 통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낭정은 여러 가지 종류도 있지만 크기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낭정의 크기, 모양, 성장 속도, 그다음에 환자 나이, 그다음에 악성화 가능성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세분화해서 이제 맞춤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추적 관찰만 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수적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이 CT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췌장의 머리, 이제 몸통, 그다음에 여기가 꼬리인데요. 여기 화살표처럼 췌장의 꼬리 쪽에 이렇게 물혹이 생겨 있고 여기에 대해서 초음파에서 발견된 후 CT를 찍게 된 사진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췌장 낭성 질환에는 크게 이렇게 5개가 가장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고 특히 장액상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악성으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크기가 이제 연도별로 뭐 1년 또는 2년, 3년, 1년 그 주기로 초음파를 했을 때 갑자기 크게 나타나거나 또는 뭐 감염이나 뭐 파열의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장액성은 경과 관찰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점액성이나 가성 유두상 종양 같은 경우에는 악성화 가능성이 높거나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액성 종양이나 가성 유두상 종양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진단이 되면 의심되는 경우에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가성 유두상 종양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에서 많이 발견되고 약 3, 40대에서 갑자기 석회와 함께 초음파나 CT에서 이런 낭종이 발견되면은 꼭 수술적 치료가 바로 시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코올성 췌장염이나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가성 낭종인 같은 경우에는 악성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경과 관찰을 하게 되고요. 이 체간내 유두상 점액성 종양은 보시다시피 악성화 가능성이 아주 그 종류에 따라서 이제 높거나 낮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진단이 되고 또 외래에서 이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체간내 유두 점액성 종양입니다. 이 체간내 유두 점액성 종양은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체간형, 혼합형, 분지체간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말은 이런 유두상 종양이 낭성 질환이 체간이랑 완전히 연결돼 있어서 이런 체간 점액이라는 게 콧물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체간으로 늘어나서 체간이 막 늘어나 있는 경우가 주체간형이고, 분지체간형은 췌장의 이제 체간 옆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체간은 확정돼 있지 않지만 이제 하나의 낭성 질환으로 해서 체간하고 연결된 분지체간형이 있습니다. 이런 주체간형이나 혼합형의 경우에는 악성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곧 바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다만 분지체간의 경우에는 악성화 가능성이 약 10에서 20% 있기 때문에 경과 관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이나 본인이나 이제 클리닉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바로 분지체간형 체간내 유두 점액성 종양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크기나 그런 걸 가지고 경과 관찰을 하고 대부분 MRI까지 시행을 하고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추적 검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과 관찰을 하면서 이제 고위험군에 있는 분지체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바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점액성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것이 체간에 있어서 갑자기 폐쇄성으로 황단이나 췌장염이 심한 경우, 또는 낭종 내에 어떤 고체 성분이 조용 증강되는 부분이 갑자기 보이는 경우, 또한 이런 주체간 확장이 1cm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바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낭종 크기가 3cm 이상, 갑자기 낭종벽이 두꺼워지거나 체간이 5에서 9mm 이상 확장되거나 어떠한 결절이 보이거나 췌장염, 그다음에 체간에 위축이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 초음파를 통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고, 또한 수술적 치료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체간 현합형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 분지체간 같은 경우는 경과 관찰 후에 수술적 치료나 또는 정밀 초음파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경내분비 종양입니다. 신경내분비 종양의 췌장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경내분비 종양은 신경세포, 호르몬 생성세포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세포인 신경내분비세포에서 시작되는 종양인데요. 이런 신경내분비 종양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기능이 없는 비기능성, 또는 여러 가지 호르몬,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이 분비돼서 이게 우리 인체의 증상을 나타내는 기능성 종양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홍조, 피부 반점, 설사, 복통, 구토, 천식 등의 카시노이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내분비 종양은 무증상의 진행이 아주 느린 경우부터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해서 증상을 일으키거나 초기부터 간이나 외부 장기의 영적 전이가 발생하는 다양한 임상 경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췌장의 꼬리에도 저희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한 환자인데요. MRI를 찍었을 때 다음과 같이 꼬리 쪽에 신경내분비 종양이 의심돼서 수술을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경내분비 종양 같은 경우는 핵의학 영상검사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내시경 초음파 같은 조직검사 또는 수술을 통해서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치료는 수술적 절제고요. 이런 것이 어려운 경우 항호르몬제 또는 표적항암제, 이제 그거까지 힘든 경우에는 이제 보존적인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췌장암으로는 가장 많이 이제 발생되고 가장 어렵고 그다음에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이죠. 췌장암은 소화효소를 생성하는 체관 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종입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조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서 암이 체중이 감소하고 등 쪽 통증이나 복통, 소화불량, 또 복부 팽만감이 발생될 수 있고,
특히 당뇨가 있던 분이 갑자기 당뇨가 없던 분이 갑자기 진단될 수도 있고요. 또한 당뇨가 있던 분이 갑자기 당뇨가 조절이 안 되고 하는 경우에는 꼭 초음파나 CT를 통해 가지고 이런 췌장암이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려움, 황달 증상 같은 경우에 췌장암이 증상이 아주 진전돼서 발생할 수 있고요. 고령, 그다음에 흡연, 당뇨, 그다음에 췌장암 가족력, 그다음에 만성 췌장염이나 췌장 낭종, 또한 비만 이런 것들이 췌장암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암이 초음파에서 의심되는 경우에는 암 표지자 검사, CA19 같은 검사, 혈액 검사가 필요하고요. CT나 MRI 통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0분이 오시면은 한 2분 정도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나머지 분들은 너무 늦게 발견돼서 진전이 돼 있는 경우에 수술이 힘들거나 또는 항암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수술식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을 볼 때 절제 가능한 바로 수술할 수 있는 상태 또는 경계성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암, 선행 항암 요법을 시행을 하고 암의 크기가 줄고 주변 장기나 혈관의 침윤이 적어진 경우에 수술하는 상태가 있고, 아주 절제 불가능한 상태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수술적 절제를 시행하거나 선행화학요법 후에 수술을 시행하거나 또는 바로 보조 항암요법을 시행하는 다양한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간의 종양들은 저희가 건강검진을 했을 때나 영상에서 간 낭종, 혈관종, 선종, 세포암, 전이성 간내단간암 같은 게 발생이 될 수 있고,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발견되는 것이 간 낭종, 간 혈관종입니다. 그래서 간 낭종 같은 경우는 담낭에 연결성이 없는 경우에는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고, 혈관종의 경우도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발견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경과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담낭에서는 담낭에 있는 콜레스테롤 용종이 가장 많고, 담낭벽이 일부에만 비유되어 있는 성분종층의 경우에는 악성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담석이 동반되어 있거나 크기가 크거나 암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췌장에서는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췌장 낭성 질환이고, 악성으로는 신경 내분비 종양과 췌장암인데, 췌장 낭성 질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암의 가능성이 없는 것부터 많은 것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밀 검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건강 검진 추적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악성화되는 경우를 지켜볼 수가 있고, 췌간의 확장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결절, 그다음에 벽의 비유 같은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췌장암으로 바로 발생하는 악성 질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정밀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한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3년을 저희가 지켜봤는데 갑자기 특별한 이유가 특별한 크기의 증가나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3년 지나서 갑자기 벽이 비유가 되어 있고 갑자기 크기가 커지면서 바로 췌장암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분께 확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신경을 쓰면서 생각을 해야 될 수 있는 게 또 췌장 낭성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감담도 췌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거 질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췌장 쪽에 혹이 있으시다는데 양성이시라고 합니다. 양성은 아예 신경을 안 쓰나요? 아니면 추적 관찰을 해야 하나요? 아까 말했다시피 췌장의 낭성 질환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있는 게 유두 점액성 낭종 있는 분지체관형인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런 경우에
양성으로 셀 수도 있고 또는 장액성인 경우도 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영상 검사에서 양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경과 관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이제 진료를 보시면서 이런 경우에 또는 1년 또는 뭐 6개월 또는 2년 후에 한번 초음파나 CT로 한번 추적 관찰을 다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기 증가나 또한 그런 것들이 성상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2, 3년 주기로 만약 양성이다 하더라도 한번 건강검진 겸 추적 관찰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번 질문을 볼게요. 다음 질문은 2006년도에 그 담낭 절제술을 시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절제술 부작용을 해서 간 담도 폐쇄가 발생됐고 간 우엽 절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간암의 확률이 높은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 간 우엽 절제를 받은 것만으로 이제 간암의 확률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간 수치도 정상이시고 간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우엽을 절제를 하면 한 60% 정도가 절제가 될 거고요. 대부분 한 달 이내에 간 기능은 대부분 100% 올라오고 간의 크기는 60에서 80%까지 1년 이내에 대부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상태에서는 간암에 대한 확률이 높지는 않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간암은 C형, B형 간염 또는 알코올성 간질환에서 간세포암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거나 또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같은 걸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번 또 질문을 보겠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있는데 암으로는 안 간다고 합니다. 근데 무록도 아니고 유두간내 점액성 종양이라고 하네요. 1년에 한번 검사받고 있는데 관절이 안 좋아서 콘드로이친을 복용하려고 했는데 췌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당 성분이 있어서 어떤지를 여쭤봤습니다. 사실 아까 말했다시피 무록 중에 췌장 종양이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 특히 이제 경과 관찰하는 게 유두간내 점액성 종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악성화 종양이 악성화될 가능성이 약 10에서 20%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CT 또는 MRI까지 시행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 특이 사항이 없거나 크기가 대부분 제일 중요한 게 3cm입니다. 그래서 3cm를 생각을 해보시고 대부분 1에서 2cm 이런 자고만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3개월 또는 6개월 그 다음에는 1년 단위로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크기 변화가 없거나 그다음에 벽의 비호나 결절이 없는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하시고 경과 관찰 하시면 되고요. 사실 콘드로이친하고 췌장 점액성 종양하고는 큰 관련이 없을 것 같아서 건강 사시면서 드시면서 건강 추적 검사를 시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한번 볼게요. 다음은 흡연이나 음주가 간 종양, 췌장 종양이랑 관련이 있을까 물어보셨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음주는 알코올성 간 경변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간염, 그래서 간 세포암까지 발생될 수가 있고 음주, 흡연 모두 췌장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흡연은 아주 췌장암의 하이리스크,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흡연, 음주가 사실 암의 간담체, 암에 가장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흡연 같은 경우 이제 금연이나 이제 금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문 보실게요. 50세 여성이신데 건강검진 초음파에서 지방간 경증, 그다음에 간 낭종 1cm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간 낭종은 괜찮을 걸까요? 췌장암 가족 이력이 있으시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일단은 지방간 경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간 수치 검사를 같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 수치가 정상이고 지방간 경증이면은 사실 식이나 그다음에 다이어트, 운동 같은 걸 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 낭종은 사실 1cm, 뭐 5mm 또는 뭐 30cm까지 발견이 되지만 단순 간 낭종 우록은 초음파에서 간 낭종으로 보이면 크게 걱정을 안 하시고 추적 관찰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 3년 후에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간 낭종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거기가 1cm였는데 그게 뭐 3cm가 되는지 또는 어떠한 다른 게 보이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크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종양은 무조건 수술해야 되나요? 아니면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로도 가능한가요? 아까 말했다시피 종양은 이제
양성 종양, 암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악성 종양, 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의 경우는 가능한 치료법이 수술적 치료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약간 신경 내분비 종양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약물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병기가 진행되거나 수술적 치료가 힘든 경우에 방사선 치료, 특히 방사선 치료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인 이제 바로 이제 양성, 악성 이렇게 비교를 해서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 분이신데 담석으로 담낭 절제술을 하셨나 봐요. 근데 담도에서 돌이 자꾸 생겨서 스텐트를 했습니다. 담도암의 고위험군인가요? 네. 아까 말 담도암에는 이제 담도 결석 때문에 만성 염증이 생기면 담도암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사실 담도에 있는 돌은 담석에서 생겨가지고 담도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간 내 담도나 그다음에 간 외 담도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돌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담석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담도나 또는 간 내 담석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계속 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추적 관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담도에 돌이 생겨서 갑자기 급성으로 염증이 생기면 담도염의 경우는 폐혈증까지 빠져가지고 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암에 의한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하시고 그다음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비장에 혹이 3.5cm가 있는데 비장 밖으로 돌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CT에서 초음파 결과는 물혹은 아니고 애매하다고 제거를 권유를 하셨다가 1월 중순에 CT 검사가 잡혀 있다고 합니다. 부분 절제하는 게 맞을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실 비장은 사실 악성화되는 암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다만 비장에서는 림프종 같은 게 또는 비장 자체에서도 암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지금 그 결과를 보시면 약 3.5cm 크기가 어느 정도 커져 있는데, 지금 봐서는 1월 중에 CT를 한번 다시 검사를 보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면은 림프종의 악성 가능성이 있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림프관종이라고 해서 그 비장애에서 약간 그 양성 종양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혈관종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CT 검사를 다시 보고 크기 차이나 그다음에 감별 진단을 해서 경과 관찰을 해야 되는 경우는 경과 관찰을 하시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애매한 경우에는 절제를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장은 사실 그 간처럼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일부분만 조직 검사하는 게 또 힘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비장은 면역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전체 절제가 힘들면 부분 절제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한번 찍고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기본 건강검진 말고 더 자세한 건강검진을 몇 살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40대부터 받으면 되나요? 네, 그래서 이번 기본 건강검진에 이제 초음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보시면은 40대 이후부터 초음파가 되고, 위내시경 또는 50대부터 대장 내시경 이렇게 되기 때문에 40대 이후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복부 초음파는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0대 지나면은 사실 제 초음파는 하나의 그 그림자를 볼 수가 있고, 특히 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이제 비만이시거나 또는 위에 장에 가스가 있으면은 췌장 전체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CT 같은 정밀 검사를 한번 시행을 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40대 이후에는 초음파, 그 이후에는 시간이 여유가 되신다면은 CT까지 한번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혈관종, 혈액종 같은 말인가요? 그 혈관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혈관이 커져 있어서 부풀어져 있는 하나의 종개 덩어리를 말하는 말이고요. 혈액종 같은 경우도, 근데 이걸 림프종이나 그 혈관에 있는 종개나 암이나 그런 질염 같아서 약간의 조금 다른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50대 후반 여성이신데요. 초음파를 했는데 물혹이 한 20에서 30개 있다고 합니다. 괜찮은지요? 사실 이런 경우에 간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이게 간 단순 농장인지 또는 우리 이제 담도의 과오종이라고 그래 가지고 간의 과오종이라고 그래서 담도에 막 간에 조그만 물혹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 초음파를 한 경우에 뭐 물혹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질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CT까지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단순 낭종이거나 또는 뭐 과오종 같은 양성 질환이면은 크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난 5개월 전에 췌장 MRI를 찍으셨고 5mm 이제 물혹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재검사를 하면 된다고 하셨고 크기가 자라면 절제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증상은 없는데 혈당 수치가 높고 얼굴이 많이 노랗다고 느끼십니다. 이럴 땐 바로 입원해야 되나요? 아까 말했지만 유두상 점액성 종양의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3cm입니다. 그래서 아마 크기가 되게 적고 MRI까지 찍은 거는 아마 췌간이랑 연결성이 있는지 본 거고 아마 그래서 분지형일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크기도 적고 악성이 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1년 뒤에 아마 검사를 다시 하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혈당 수치나 그런 것들은 아마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이게 일시적으로 그런 걸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얼굴이 많이 노랗다고 이렇게 느끼신다고 하면은 사실 혈액 검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빌리루빈, 총 빌리루빈 수치를 정상치가 1입니다. 근데 1이 2 정도가 되면은 이제 몸이 조금씩 노래지고 뭐 5, 10 되면은 이제 얼굴, 몸 전체가 노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근처에서 혈액 검사해서 당뇨와 그다음에 HbA1c 같은 당뇨가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간 기능 검사, 혈액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낭종과 결절은 다른 거죠. 갑상선 결절, 폐결절 이런 진단병이 있는데 추적 관찰하는 게 맞는지 주기는 얼마 정도 해야 될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낭종은 약간 물주머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저희 어떤 그 검사를 했을 때 물주머니가 있고 고형인 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제 물주머니 낭종하고 결절은 다른 거지만 이런 경우에 합쳐서 그냥 혹으로 불리고 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간에 있는 혹들도 양성 같은 경우는 뭐 흑이 낭종이나 혈관종 같은 경우는 추적 관찰이 뭐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점액성 낭종 같은 경우는 췌장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1년 후에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바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간, 담도 아까 제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질병의 진단이 만약에 되면은 그 진단에 맞춰서 주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장에 문제가 있으면 전체 제거하는 줄 알았는데 부분 절제도 가능한지요? 근데 부분 절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우리의 췌장에 있는 종양, 췌장 꼬리 쪽에 있는 종양에 악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비장으로 가는 혈관, 동맥이나 정맥이 췌장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나 그런 악성이기 때문에 전체 제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비장을 절제했을 때는 면역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을 절제하면은 그 내수막균, 그다음에 폐렴균, 그다음에 이런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것을 이제 정기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부분 절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그 비장은 간처럼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서 출혈이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제거할지 부분 절제는 각 그 질병에 따라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질문까지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하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간담체 종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 가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